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넌티스. 되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쿠버넌티스 입문에서 17번째 주제,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깅과 모니터링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쿠버넌티스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클러스터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주제 하나씩만 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전체 다 합치면 아마 2시간도 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영상을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로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판의 연동해서 사용하는 클러스터 모니터링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엘라스틱, 키바나, 그리고 플런트를 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로깅이라고 하는 거, 로그가 뭘까요, 여러분? 로그. 자, 로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그는 뭐죠? 자, 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작만 잘 해주면 괜찮은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뭔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라든지 그랬을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액세스가 안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 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런 오류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화면에 뿌려줄 텐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메시지로 끝나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딘가에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기록이 되는 거죠. 메시지를 기록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동작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수많은 로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거시 환경에 전통적인 어떤 쿠버넌티스 환경이 아닌 전통적인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뭔가 웹 서버가 있을 것이고, 또는 비즈니스 티어에 와스 서버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각각의 서버는 따로따로 지정된 장비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고요. 와스 애플리케이션이, DB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서버에서 뭘 남깁니까?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따로 남겨서 보존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로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됐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로그 로테이터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오래된 로그를 백로그로 백업해주고 그 백로그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로그를 삭제해서 로그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주는 그러한 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로그 관리 방식이었다면 클러스터 환경, 다시 말해서 쿠버넌티스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로그를 관리해야 될까? 우선은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 워커노드가 한 대가 있습니다. 또 워커노드가 있고 또 워커노드가 있어요. 워커노드는 전체 3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웹서버를 운영할 거고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와스 서비스를 운영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컨테이너 기반의 웹서버를 동작시키면 어떤 노드에서 실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노드 1에 실행될 수도 있고, 노드 2에 실행될 수도 있고, 노드 3에서 실행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노드 2에서 웹서버가 동작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웹서버가 동작 중이면, 이 웹서버 하나만 실행될 수도 있고요. 또는 레플리카로 인해서 스케일아웃 시켜서
뭘 해줄 수 있냐면 웹서버가 2개 실행될 수도 있고 3개 실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겨지는 로그는요, 각각의 이렇게 파드 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그러면 파드 내에서 만들어진 로그,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가 동작되면서 로그를 남기겠죠. 파드 내에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파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웹서버가 1개, 2개 또는 여러 개 동작 중이라면 이러한 로그를 뭐 해야 됩니까? 수집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로고들을 이곳에 있는 로고, 이곳에 있는 로고들을 전부 다 수집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묶어주거나 나눠주는 정제 작업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딘가에 하나로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고를 수집된 거를 저장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로고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모니터 해야 되겠죠. 그쵸? 모니터 해야 됩니다. 뭔가 분석해서 원하는 결과만 뽑아낼 수 있도록 분석된 결과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클러스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운영하게 되면 어떤 노드에서 실행되는 거야? 각각의 파드들이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썼어? 이 하나만 동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드가 웹서버만 해도 여러 개가 동작되니까 묶어줘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리소스 자원들을 사용한 거야? 그리고 응답 속도라든지 응답 코드는 뭐가 발생한 거야? 이 파드에서 만들어진 로그, 이 파드에서 만들어진 로그들 각각 묶어서 관리해줘서 분석해서 그걸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각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클러스터 환경에서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르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클러스터 환경에서 로그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가장 먼저는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파드의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드가 동작 중이에요. 그럼 각각의 개별적인 파드에서 로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방법 바로 kubectl 로그스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로그스를 이용해서 파드 로그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콘솔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콘솔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곳에서 우리 슬라이드에 잠깐 봤듯이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MyNginx라는 웹서버를 레플리카 2로 해서 파드 2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ubectl create라는 명령을 주고요.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거예요. MyNginx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미지는 nginx 1.14 버전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포트 넘버는 80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레플리카스를 2개 운영해서 워커노드 1, 워커노드 2에 나란히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kubectl getnodes 보게 되면 워커노드가 2대가 있고 쿠버넌티스는 1.24 버전이 동작 중이고요. 현재 디플로이 운영했으니까 파드 2개 실행됐겠죠. kubectl getPad 대시오 와이드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봤더니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파드가 각각 워커노드 2에 하나, 워커노드 1에 하나 각각 하나씩 동작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클러스터 IP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kubectl 명령 이용해서 저 expose 명령 실행합니다. 자, 디플로이먼트 앞서 만들었던 MyNginx 파드들에 대해서 단일 진입점 클러스터 IP 만들어줄 거고요. 자, 클러스터 포트는요, 80 포트를 사용할 거고, 타겟 포트도 80 포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MyNginx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kubectl get 서비스하고 봤더니 여기에 10.101.141.20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IP가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지금 저는 현재 파드가 이렇게 2개가 동작 중이고 제가 컬 명령으로 클러스터 IP를 접속하게 되면 이 파드 아니면 이 파드로 연결되겠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뭐로 연결되는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연결됐을 거예요. 한 번 실행해 봤고요. 2번 실행해 봤고요. 3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총 3번 실행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파드는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2번 받았을 거고 어떤 파드는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1번 받았을 거예요. 이걸 로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드 자체
컨테이너 자체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로그는요, kubectl logs라는 명령과 함께 제가 파드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해서 실행해주면, 네, 요 첫 번째 파드가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2번 받았네요. 여기가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IP 어드레스, 그리고 로그를 요청했던 시간.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이렇게 get 명령어를 이용해서 index.html 문서를 요청했고, 이 파드는요, 200번 상태 코드와 함께 612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죠. 그게 웰컴 투 엔진엑스 메시지였었겠죠. 자, 두 번의 로그가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자, 블라블라의 xn, 바로 요 2번째 컨테이너는 몇 번의 로그를 처리했나요? 한 번의 로그를 처리했죠. 제가 컬 명령을 총 3번 실행했잖아요. 그 중에 2번은 요 파드가, 한 번은 이 파드가 처리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파드의 로그를 확인하는 커맨드는 뭐다? kubectl logs라는 커맨드예요. 이걸 이용해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인 파드, 지금 저희 엔진엑스가 각각 따로따로, 그럼 로그도 제가 따로따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이런 로그를 누군가는 수집을 해줬으면 좋겠고, 각각의 로그가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묶어서 정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보존이 되고, 이거를 분류를 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만 시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못 보는 건 아닌데, kubectl logs라는 커맨드만 가지고 보기에는 뭔가 좀 한계가 있는데, 로그를 수집해서 시각화시켜주는 과정까지를 좀 보기 좋게 관리할 수는 없나? 관리하기 좀 편하게 관리할 수는 없나? 로그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EFK에 대한 이그젬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라스틱서치의 E, 그리고 플론트드의 F, 그리고 키바나의 K, EFK를 가지고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로그를 관리해 주냐면요. 먼저 워커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워커노드들이 있는 거예요. 워커노드 1대, 워커노드 2대, 워커노드 3대, 총 노드 1, 노드 2, 노드 3, 3대의 워커노드 안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이 동작을 하겠죠. 웹서버가 동작될 수도 있고요. 와스 서버가 동작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요 플론트D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데몬셋으로 노드당 1개씩 실행해 줍니다. 요 플론트D가 여기에도 노드당 하나씩 실행을 해주면서 무엇을 해주냐면, 이 플론트는요,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해 줍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집된 로그를 엘라스틱서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각각의 로그들을 뭐 해줍니까? 가져와서 바로 스토리지에다가 뭐 해주나요? 로그를 저장해 주게 됩니다. 로그를 수집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로그를 수집을 했고요. 저장을 해주는 거죠. 저장해 주는 건 누가? 엘라스틱서치가 저장해 주죠. 저장된 로그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저장된 로그를 모니터링 해주는 아이가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준 아이가 바로 키바나가 됩니다. 키바나는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저장된 로그들을 가져가서 시각화시켜서 분류해서 시각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로그가 수집되고 정제되고 저장되고 그리고 시각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만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그래서 자, 엘라스틱서치의 E, 그 다음에 플론트D의 F,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키바나의 K. 이 플론트라는 것 대신에요, 자, 로그스터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요, ELK라고도 부릅니다. ELK가 있고요. EFK, 중간에 로그를 수집하고 정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뭘 썼느냐, 이렇게 플론트D를 썼느냐,
또는 로그스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느냐에 따라서 ELK가 되기도 하고 EFK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사용하시든 로그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시각화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 플런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엘라스티서치로 구축을 해주고요. 그 엘라스티서치는 저장소까지 구축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키바나를 설치해서 먼저 1번 작업, 2번 작업까지 해서 결과가 잘 표시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앞서 우리 엔진엑스 설치했죠. 그 엔진엑스 웹서버의 로그를 볼 수 있도록 플런트를 각각의 워커 노드의 데몬셋으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로그 수집을 엔진엑스 웹서버에 로그를 수집하도록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 결과를 엘라스티서치는 저장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키바나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책에도 야물 파일이 있고 매뉴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된 야물 파일이다 보니까 제가 사이트 한 군데를 찾았죠. 이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EFK를 구성할 수 있는 이그젬플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wasproTstory.com에 762번 이 블로그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엘라스티서치 이런 엘라스티서치와 그 다음에 플런트와 키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라스티서치는 뭐 하는 거다? 로그를 저장해 주는 아이다. 플런트는 로그를 수집하고 정제해 주는 아이다. 키바나는요,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고요. 로그라고 하는 거, 데이터는 먼저 수집하고 정제하고 저장된 걸 가지고 필요한 만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우리 화면에 시각화시켜서 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시각화시켜주는 방식은 케이스 1, 2, 3 이런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플런트가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테이시를 이용해서 정제하고 엘라스팅에 저장하고 키바나로 시각화시켜서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플런트가 수집과 정제를 같이 하고요. 엘라스팅은 저장하고 그리고 키바나로 이렇게 시각화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다?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의 작업을 해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엘라스틱 서치를 먼저 구축해 줄 거예요.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이 엘라스티서치가 구성이 되는 거죠. 엘라스티서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네요. 네임스페이스는요. 큐브 로깅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네임스페이스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임스페이스.yaml 그대로 카피하셔서요.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카피해서 여기 EFK 폴더에다 만들어 놨는데요. 네임스페이스 YAML 파일 보면 내용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네임스페이스 YAML을 뭐 했나요? 적용시켰습니다. kubectl 명령 가지고 적용시켜주는데 요 네임스페이스 kubectl 어플라이 시켜줘야 되겠죠. 반영하기 위해서 kubectl 어플라이 파일 네임스페이스 YAML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get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큐브 로깅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확인됩니다. 잘 만들어진 거 확인돼서 자, 네임스페이스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엘라스틱 마스터 노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은요, 엘라스틱 마스터 컨피그 YAML부터 만들어 주네요. 엘라스틱 서치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 정보, 네, 어떤 환경 변수라든지 그런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이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저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자, 컨트롤 C에서 엘라스틱 서치 마스터. 엘라스틱 서치는 마스터 세컨더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마스터 서버 한 대만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컨피그 맵에 이러한 내용들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놨고요. 마스터 서비스를 넣어놨습니다. 자, 엘라스틱 서치가 동작되어지는 서비스 포트는 몇 번이죠? 9300번 포트를 통해서 요 클러스터 IP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내용 야물 파일 그대로 똑같이 캣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게 집어넣었죠. 그냥 카피 앤 페스트해서 보존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실제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앞서 만들었던 컨피그 맵의 정보를 가지고 동작되어지는 도커 엘라스틱에서 지원해주는 엘라스틱 서치 7.3.0의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렇게 클러스터 네임과 함께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컨피그 맵이 바로 적용될 수, 앞서서 만들었던 컨피그 맵이죠.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플로이먼트, 바로 실제 엘라스틱 서치를 동작시켜주는 그러한 야물 파일이죠. 똑같이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세 개의 야물 파일을 어떻게 해줍니까? 동작을 시켜준 거죠. 자, 세 개의 야물 파일을 동작을 시켜주는데, 자, 여기까지 야물까지 해서 마스터. 자, 마스터 뭡니까? 디플로이. 같이 해주면, 자, 엘라스틱 서치 마스터 컨피그 맵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컨피그 맵.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또 만들어졌던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 마스터 디플로이까지 총 3개의 야물 파일을 어플라이 명령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확인하면 잘 만들어졌는지, 자, 로깅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게파드스에서 파드가 동작 중인지 확인해 봤더니 엘라스틱 서치가 현재 러닝 중이야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기본 엘라스틱 노드는 만들어졌는데요. 엘라스틱은 뭐 해주는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로그를 저장해주는 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엘라스틱이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또 엘라스틱 데이터를 보존해주는 컨피그 맵 야물을 만들어주는데, 자, 컨피그 맵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도 똑같이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고요. 컨피그 맵만 있으면 안 되겠죠. 동일하게 뭐도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를 보존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얘 또한 동일하게 만들어놨고요. 9300번 포트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요. 스테이트 풀셋 방법의 야물 파일을 가지고 스테이트 풀셋으로 동작되어지는 엘라스틱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해 주는데, 요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엘라스틱 서치는 스테이트 풀셋을 이용해서 요 각각의 워커 노드 안에 이러한 형태의 스토리지에다가 로그를, 수집된 로그들을 가져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PVC가 필요하겠죠. 또 뭐도 필요하겠어요? PV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볼륨 마운트에서 뭐가 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자, 볼륨이 들어갑니다. 볼륨이 들어가는데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으로 PVC를 먼저 요청했어요. 어떤 PVC입니까? 리드 라이트 온스의 스토리지 클래스는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러한 또 스토리지 클래스 GP2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볼륨 클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볼륨 클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볼륨 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죠. 어디서 했냐면, 자, 요렇게 이름은 자, 엘라스틱 서치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라는 이름이죠. 요 이름을 데이터 밑에 DB라고 하는 공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장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GP2 타입의 어떤 EKS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PV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요,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 자, PV를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사이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pv.yaml이라는 걸 보니까 스토리지 사이즈는 10기가,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볼륨은 리사이클로 저장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는 gp2라는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패스로 로그 데이터라는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 요 엘라스틱 서치가 노드 1에 실행되면 노드 1의 로그 데이터 폴더를 PV를 쓸 거고, 노드 2에서 실행된다면 워커노드 2의 로그 데이터를 PV로 사용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리 큐브시티의 어플라이 파일에서 pv.yaml이라고 하는 걸 먼저 동작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큐브시티의 getPV라는 명령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10기가의 GP2라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PV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 어떻게 제가 조금 수정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at 명령으로 엘라스티서치 데이터 스테이트 풀셋을 보니까 여기에 저는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갔고 스토리지 클래스가 gp2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그대로 요 볼륨 클레임 넣어놨죠. 그리고 동일하게 똑같이 마운트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쵸? 자, 이제 요 세 개를 나란히 또 실행해 줘야 되겠죠. 앞서 만들었던 뭡니까? 컴피그 맵,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디플로이가 아니라 스테이트 풀셋을 요렇게 스테이트 풀셋까지 이만큼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저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피그 맵도 서비스도 스테이트 풀셋도 동작되고 있죠. 결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파드 보면요. 두 개의 파드가 실행돼야 되겠죠. 엘라스틱서치에 자 애플리케이션이 그리고 로그를 저장해주는 데이터까지 러닝 중인 걸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kubectl get pvc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get pv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클레임은 이렇게 엘라스티서치라고 하는 아이가 요 퍼시스턴트 볼륨을 바운드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라스틱은 이렇게 데이터 공간에다가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게 되는 거죠.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엘라스틱서치 구성은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완료된 거고요. 자,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클라이언트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클라이언트 구성은 서버를 마스터로 구성했으니까 클라이언트 수집한 것들을 가져다가 마스터 저장소에다 저장해주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엘라스틱서치 클라이언트 컴피그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컴피그 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서비스 들어가고요. 동일하게 디플로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엘라스티서치의 요 클라이언트를 동일하게 또 실행을 해줍니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파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getPaths 네임스페이스는요, 큐브, 로그를 봤더니 요렇게 클라이언트도 러닝 중이면 된 거죠.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도 전부 다 러닝이 됐어요. 그러면은 로그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 확인해 봤고요. 각각의 노드 설치가 완료됐다면 마스터 노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대요. 어떤 문구가 출력되는지 자, 엘라스틱서치에 자, 블루 투 그린 메시지가 출력되면 엘라스틱서치는 제대로 동작 중인 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안에서 디폴트 컨테이너에서 메시지가 클러스터 헬시 나오고요. changed yellow to green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아, 엘라스틱서치가 제대로 잘 동작 중인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엑스팩을 적용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엑스팩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엑스팩은 보안, 알림, 모니터링, 보고, 그래픽 기능을 편리하게 단일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엘라스터치의 확장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또한 네, kubectl exec 명령으로 이렇게 패스워드 적용해서 그대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을 해주게 되면요. 패스워드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면서 엘라스틱에 요 체인지 패스워드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체인지 패스워드 나오고요. 모니터링 유저, 리모트 유저의 패스워드 정보 나오고요. 이렇게 패스워드 정보들이 쭉 나오죠.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패스워드 정보 따로 제가 별도로 이만큼 결과 나온 내용을 컨트롤 인서트해서 cat 해서 elastic pass.txt라는 파일에다가 패스워드 파일에다가 넣어놓고 패스워드가 잘 보존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유저 엘라스틱 패스워드를 기록해두고 쿠버넌트 시크릿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메시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넣어주는데 요 from literal에는요 패스워드가 들어가죠. 여기 유저 엘라스틱의
패스워드를 여기에다가 채워서 시크릿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한 뒤에다가 요 뒤에 패스워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 해서 복붙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가 사용할 시크릿 파일, 바로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엘라스틱 유저의 패스워드를 시크릿 파일에다가 보존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엘라스틱 구성이 끝난 거예요. 이제 키바나 구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엘라스틱 구성을 끝냈습니다. 엘라스틱 마스터, 엘라스틱 클라이언트, 엘라스틱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엘라스틱의 구성이 끝난 거죠. 이제 엘라스틱과 연동돼서 사용하는 키바나를 구성해주면 되는데 키바나 구축도 동일하게 키바나 컨피그 맵이 있고요. 키바나 서비스가 있고요. 키바나 디플로이가 있는데 요 내용 완전하게 동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바로 야물 파일로 저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됐습니다. 키바나 컨피그의 컨피그 맵, 서비스, 디플로이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됐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kubectl getPaths 명령 가지고 파드들 몇 개가 동작 중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갔더니 키바나 지금 현재 러닝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키바나까지 다 로그인 됐으면 이제 접속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네요. 대시보드로 접속을 해볼 텐데 대시보드는요. 자, 요 키바나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포트 정보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바나 서비스 포트를 확인해 봤더니 요 노드 포트에 사마나 461번 포트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사마나 461번 포트로 저는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구성했는데 로드 밸런서 IP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드 포트 중에 하나로 그냥 사마나 461번을 쓸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EKS나 GKE와 같은 환경을 썼다면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딱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인증 정보가 제대로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저는 로드 밸런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워커노드로 접속해 줄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워커노드는요. 여기 보니까 워커노드 1이 있고 워커노드 2가 있는데 아무데나 좀 접속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워커노드 2에 대해서 등록 정보를 보고 워커노드에 외부 접속할 수 있는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요.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워커노드에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포트 넘버는 몇 번을 확인해야 되냐면 사마나 461번을 넣어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사마나 461번이 되겠죠. 컨트롤 인서트 해서 컨트롤 V 넣어서 사마나 461번 노드 포트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키바나 연결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와 있죠. 우리 문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봤더니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넣어주는데 유저네임은 엘라스틱, 패스워드는 앞서서 만들었던 AAAA 블라블라 그 패스워드 있죠? 그걸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엘라스틱 패스워드 봤었죠? 여기에 패스워드가 됩니다. 유저 계정 이름은 엘라스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엘라스틱을 그대로 키바나의 유저네임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 우리 시크릿으로 저장했던 그 패스워드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엘라스틱과 연동되어 있는 키바나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키바나로 연결이 됐고요. 자, 뭐 샘플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익스플로러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다 구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샘플 데이터 가지고 기본을 보셔도 되고요. 익스플로러 통해서 확인하셔도 돼요. 이거는 키바나 시각화를 환경 구성해 주는 작업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문서가 쭉 나와 있죠. 키바나 접속을 해주면은요, 이제 키바나에서 간단하게 현재 시점에 플론트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엔진엑스 웹서버의 로그가 수집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엘라스티서치 환경에서 키바나가 연동되어 있는 메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서요. 그 톱니바퀴 안에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유저 정보 뭐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익스플로러 온 마이 온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톱니바퀴 왼쪽 여기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 요 톱니바퀴를 클릭한 다음에 유저 항목을 보게 되면요. 자, 엘라스틱 유저, 슈퍼 유저 들어가 있고요. 키바나 들어가 있고요. 자, 엘라스틱 정보들이 전부 다 수집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요거 창 별도로 빼가지고 따로 보도록 할게요. 창을 엘라스틱의 매뉴얼과 함께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톱니바퀴 넣어서요. 유저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엘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보이는 거 봤고요. 그래서 유저 정보를 수정하거나 크리에이트 유저를 이용해서 신규 유저를 할당해 줄 수도 있대요. 그럴 때는 이런 롤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상단에 이제 인덱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 엔진엑스에 플론트D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수집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 모니터를 먼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부분이 이제 스택 모니터링입니다. 요 설정 바로 위에 있는 하트 모니터링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요. 여기 지금 엘라스티서치와 키바나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스택 모니터링 안에 엘라스틱에 대해서 노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워커 노드는, 노드는 총 3대죠. 마스터 하나, 워커 노드 2대. 그래서 디스크 사용량, 어베이어블,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오버뷰, 그 다음에 키바나 정보들까지 함께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와 키바나가 제대로 잘 설치됐구나, 라고 여러분 확인이 됩니다. 자, 뭐, 오버뷰를 통해서 또 리소스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대요. 자, 우리 요 엘라스티서치 오버뷰, 키바나의 오버뷰가 있죠.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뭐 그린 노드가 3개 있고요. 인덱스 나오고 메모리, 토탈, 쉐어, 그 다음에 뭔가 그 도큐멘트와 데이터까지 쭉 나와 있고 자, 서치 레이트, 인덱스 레이트까지 해서 이렇게 좀 그래프로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은요, 노드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노드를 클릭해주면 노드에 대한 정보로 워커 노드 1, 2에 대해서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노드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클릭하게 되면 인덱스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시각화된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프론트를 구성을 해서 프론트에 의해서 수집된 엔진엑스 로그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매뉴얼 아래를 쭉 내리면 이제 플론트D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 똑같이 구성을 해볼 텐데요. 화면 살짝 내려놓고요. 자, 구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론트 먼저 플론트 컨피그 컨피그 맵 야몰이 있죠. 동일하게 플론트 컨피그 맵 야몰이 있고요. 자, 점 야몰 파일이죠. 야몰이 있고요. 완전하게 동일한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뭔가 플론트 야몰에 대한 설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파싱이 되는지,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쭉 정보가 나와 있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플론트는 워커 노드당 하나씩 있어야 돼요. 마이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서버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노드 1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노드 2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플론트는 노드 1, 2 우리는 워커노드가 2대가 있죠. 그 워커노드 2대에 데몬셋으로 실행돼야 됩니다. 워커노드가 3대가 있다면 3대. 우리는 마스터노드를 빼놓고 워커노드 2대가 있으니까 데몬셋 타입으로 플론트가 동작돼야 되는데 요 서비스 데몬셋을 만들기 전에 서비스 어카운트 만들고요. 롤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리면 플론트가 데몬셋 형태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플론트를 데몬셋 형태로 여기 있죠. 데몬셋 형태로 플론트D가 동작되도록 구성해주는 야물 파일의 이름은 바로 플론트 데몬셋 야물입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캔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동작시켜 주도록 할게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쭉 내려서 자 kubectl apply 명령 가지고요. 2개의 야물을 실행하고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안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 롤, 클러스터 롤 등등이 다 동작이 됐습니다. 자, kubectl get 명령을 이용해서 getPaths 명령 이용해서 요 플론트가 워커 노드당 하나씩이니까 노드 1, 노드 2에 각각 실행되고 있겠죠. 저 -5
와이드하게 보면은요. 자, 데몬스의 형태로 동작 중이니까 플런트는요. 워크노드 1과 2에 자, 2번, 1번 있죠? 각각 하나씩 동작 중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고 수집을 해볼 겁니다. 앞서 봤던 키바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되어지는 로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가 보여야 되겠죠? 자, 마이 엔진엑스 로그가 남겨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키바나의 인덱스 패턴에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크리에이트 인덱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우리가 넣고 싶은 my nginx 대시 에스터리스크까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엔진엑스 관련된 로고가 오늘 날짜로 만들어진 로고가 확인이 되죠. 자, 넥스트 스텝 버튼을 눌러서요. 자, 여기에 필터 네임도 집어넣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타임스탬프 추가될 수 있도록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크리에이트 인덱스 패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덱스 패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인덱스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my nginx로 시작되어지는 타임스탬프와 함께 이렇게 타임스탬프 포함해서요.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메뉴 중에 디스커버 요 아이콘이 있는 부분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등록했던 마이 엔진엑스 관련된 인덱스가 표시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아직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엔진엑스 접속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kubectl get 서비스 봤더니 마이 엔진엑스에 이렇게 클러스터 IP가 있죠. 제가 컬명령을 가지고 요 클러스터 IP를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 서비스를 조금 바꿔볼까요? 저 kubectl edit svc my nginx 서비스를 클러스터 IP가 아니라 타입을 노드 포트 타입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노드 포트로 바꿔서 저장시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get 서비스 하니까 이렇게 31151번에 노드포트가 표시가 되죠. 제가 여기 노드포트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드포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IP 어드레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저 열기 버튼에서 워크노드 1번을 한번 해볼까요? 워크노드 1번의 IP 어드레스 자 3.38 블라블라로 되어 있죠. 요 내용을 자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기를 해주고요. 포트 넘버는 몇 번이었나요? 여기 자 31151번이네요. 31151번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노드 포트를 연결했더니 웰컴 투 엔진엑스가 표시되는 거 한번 보이죠? 자, 리로드 한번 해서 다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런트가 수집한 로그를 엘라스틱에 저장하고 그리고 키바나를 통해서 우리 인덱스 값을 가지고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수집된 로그 정보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디셈버 11일 새벽 6시에 06분에 해서 이러한 로그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 만들어졌던 시간까지 쭉 표시가 되죠. 이렇게 플런트하고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키바나를 연동해서 EFK라고 하는 그런 로그 관리에 관련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환경 구성을 진행한 거예요. 매뉴얼 참조해서 여러분 한번 구축해 보시면 먼저 엘라스틱 만들고 키바나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플런트 구성을 해서 필요한 인덱스 정보들을 추가해서 어떤 로고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싶은지 키바나를 통해서 모니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복잡하긴 하죠. 엘라스틱 환경에 플런트 키바나까지 연동하는 거 되게 간단한 작업은 아닌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보면 여러분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로그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책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파드의 로고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툴이에요. 앞서 큐브시티의 로그스라는 명령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던 큐브시티의 로그스 커맨드는 특정 파드의 로고만 보여준다면 스턴은요, 여러 개의 로고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턴을 설치하는 방법은 스턴 사이트, 공식 사이트가 있고요. 먼저 고 랭귀지부터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 명령 가지고 스턴을 설치를 해주는데 이렇게 스턴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고 스턴 설치하고 패스를 등록하게 되면은요, 스턴 명령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스턴 명령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스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턴에서 큐브 프록시와 관련된 그런 로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스턴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자, 다시 그러면 스턴을 설치부터 해서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본 폴더에서 빠져나가서 스턴에 대해서 자, 인스톨 명령 가지고 고랭을 설치해 주고요. 수도 명령 가지고 했죠. 자, 그 명령 가지고 인스톨해서 스턴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 주고요. 그 레이테스트 버전의 스턴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에 그 폴더 아래에 빈 디렉토리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스턴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스턴 해주고 대시 V 옵션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버전 DV라고 하는 스턴 버전이 표시가 되면 스턴이 잘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턴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드의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브 프로시가 지금 총 3개죠. 여기서 동작되고 있는 로그를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 큐브시티의 get pads 해주면은요, 로그가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개의 로그를 보실 수 있겠죠. 스턴 명령을 내려주고 대시 네임스페이스는 현재 네임스페이스니까 my nginx까지만 해놓고 대시 에스터리스크 해주게 되면 my nginx라는 이름으로 동작되고 있는 파드들의 로그를 보여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my nginx m으로 시작되는 거, x로 시작되는 로그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여러 개의 로고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간단한 툴이에요. 그래서 큐브시티의 로그스라든지 또는 지금 실행하는 스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파드의 로고를 뭐 하겠다? 확인하겠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커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요, 간단하게 로그를 쿠버넌티스 파드의 로그를 보는 명령어 로그스 그리고 스턴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드의 로고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툴, 스턴,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그 다음 플런트D, 그리고 키바니아를 통해서 EFK로 로그를 수집하고, 네,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류해서 확인하는, 시각화시켜주는 그러한 환경의 로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쿠버넌티스 환경에서는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형태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소스로 EFK를 이용한 로고 관리법, 우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대시보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